안녕하세요. 돈 되는 이야기 스토리올릭입니다. 2022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2134포인트까지 마이너스 30%, 코스닥이 최고 1041포인트에서 65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37.5%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한 러시아 빼고 가장 많이 빠진 증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진짜 요즘 주식 보기도 싫잖아요. 과거와는 완전 다른 주가와 시장의 움직임에 전문가들도 앞으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 누구는 주가가 이제 오른다, 누구는 현금을 준비해라,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 정보를 통해 다각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2023년 투자 대응 전략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월 13일 0.25% 오르며 3.5%가 되었어요. 무려 7연속 금리 인상인데요. 그럼 금리가 올랐으니 현재 부채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현재 평균적으로 가구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6%를 넘어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2배 이상 많다는 뜻인데요. 2022년 5월 기준 가계부채만 2,713조 원으로 GDP를 훌쩍 넘었지요. 자영업자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22년도 3분기 기준 대출 잔액이 1,014조 원으로 전체 종사자 인구의 20% 비중임에도 부채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자료를 보면 폐업도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우니 국민들 지갑 사정이 나빠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 다수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실채권은 금융권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부채를 갚는 일정을 지연하는 정책을 펴는 등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대출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자만 해도 부담이 지금은 너무 커요. 부동산 연끌족만 우리나라에 226만 명에 달하는데 매월 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이자 부담이 커질까요? 이게 11월에 나온 기사인데 11월 금리 인상으로 이미 가계이자 부담이 33조 늘었다고 해요. 이번에 금리 또 올렸으니 부담이 자꾸 쌓여만 가죠. 근데 요즘 길거리 나가보면 질병 이슈도 이제 좀 진정되어서 그런지 사람들 엄청 붐비고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녁에 잠시 친구들 만나러 건대역 다녀오니 인파가 많더라고요. 리오프닝으로 해외 여행객도 많이 늘었죠. 공항에도 사람 요즘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삿포로 비행기 표값이 8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돈 잘 쓰던데? 지출 능력 있는 것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최근 미국의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도 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 CPI가 6.5%로 지난 9%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월가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IMF 총재도 갑자기 태도를 변화하여 침체는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 고용지표가 하락하고 물가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축률 감소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서 저축으로 생활하던 비노동 인구가 많았는데 이제 저축이 줄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일하러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럼 노동력 부족이 다소 해소되면서 급여 상승세가 꺾일 수 있고 이는 서비스 지수 하락으로 이어져 물가를 잡는 데 기여하게 될 거예요. 결국 연준은 이제 미국도 침체의 초입이라 금리 많이 올리기가 좀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 시그널이 있다면 금리 인상을 제한적으로 할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그나마 희망적인 경기 상황인 골디락스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야, 그럼 경기 상황 좋아진 거 아니야?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비싼 것, 필수가 아닌 것부터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집이 있고 그 다음이 차량과 같이 비싼 순으로 점점 내려오게 되죠. 실제로 먼저 부동산은 높은 금리와 시장 자금이 마르면서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으로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렌트, 리스, 할부, 중고차 시장도 얼어붙고 있죠. 아직까지 카페나 일부 식당들까지는 영향이 적을 수 있어요. 돈 벌기도 힘든데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정도는 해줘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결국 경기 침체를 떠나서 확실한 것은 서민들의 지출 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금리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자 감당하느라 힘든 것, 그것만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지속 만들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해요. 빚내서 투자한 신용거래는 반대 매매로 청산되면서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곧버스 투자를 하니 또 주가가 올라주고 있어요.
이건 뭐 개미 죽이려고 누가 안 달라는 것 같죠? 그래서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상화폐도 참 가관이죠. 비트코인에서만 실현된 손실이 2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만 263조가 넘어요. 한국 분들도 많은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엄청난 자금을 해외, 특히 미국에 투자했는데요. 미국 주식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테슬라가 마이너스 70%로 내려 꽂으면서 또 큰 피해를 만들었어요. TQQQ 등 다른 서학개미 투자 상위 종목도 말할 것도 없죠. 주식, 채권, 부동산, 가상화폐, 여기저기서 돈을 잃은 분들이 많아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겠죠. 이러한 상황에 높은 금리의 기업 투자도 줄면서 시장의 자금은 더 마르고 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 투자를 줄일 수밖에요. 점차 기업이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면서 고용도 줄고 있어요. 당연히 월급도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또 어떤가요? 택시비 26% 올랐죠? 지하철 24% 올랐죠? 간선버스비 25% 올랐죠? 마을버스비 33% 올랐죠? 가스비, 휘발유값 올랐죠? 전기세도 37% 오르죠. 이건 뭐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이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경기 침체가 진짜로 본격화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클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정리하면 전문가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듯 현 상황은 까딱하면 경기 침체가 오고 또 어쩌면 경기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국면인 거죠. 그럼 주식 투자는? 먼저 저의 투자 상황만을 딱 말씀드리면 저는 22년도 10월부터 다시 본격 매수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으로는 보통 주식은 6개월에서 빠르면 1, 2년 먼저 경기를 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미리 오를 주식을 다 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주식을 어렵게 만들죠. 언제 얼만큼 하락하고 언제 얼만큼 오르는 걸 안다는 건 신의 영역이라 애초에 시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듯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검토사항으로 현재 코스피를 보면 20년 장기 추세선 하단에 가까워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하단 추세선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결국 주가는 이미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되고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더 하락하든 말든 이미 저렴하다면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시나리오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 하나, 주가가 더 하락한다. 첫 시나리오로 경기 침체가 정말 오면 한동안 주가는 충격으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코스피는 추세선 하단으로 언더슈팅 하겠죠? 지지선은 대략 2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추세 하단으로 언더슈팅을 가정하면 저는 600선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 향후 반등을 주었을 때 코스피는 추세 상단인 3200선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코스닥도 반등해준다면 1000라인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부터 매수한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 경우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위로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면 보유하는 것이 맞죠. 대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편입을 많이 했어요. 가정 둘, 주가가 횡보한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주가 반등이 오려면 세계적 전쟁의 마무리 등 어떠한 호재가 와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굉장히 괴로운 횡보장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요. 사실 심리적으로는 기나긴 횡보장이 더 힘들거든요. 저는 두 시나리오 중에 횡보장이 오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횡보장에서도 주가 지수와 달리 개별 종목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한 개별 종목이 횡보장과 상관없이 상승해 준다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참고하실 만한 관련 영상은 하단에 링크를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성향이니 투자 성향은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정말 어려운 투자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화이팅입니다.